이젠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다 되던 시대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사업성이 당연히 나와야 하고, 두 번째는 입지가 좋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추가 분담금 납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1번지 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관리처분 변경안을 놓고 신가동 재개발이 시끌시끌합니다. 이번 총회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가동 재개발의 경우엔 입지가 매우 탁월한 편이라서 다소 높은 분양가로 분양할 만합니다. 사업성은 꽁충 올라버린 공사비 때문에 꽤 높은 일반 분양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추가 분담금을 피해가려면 꽤 높은 분양가로 일반 분양이 순조롭게 되어야 할 건데요. 지금 이건 단정하기 어렵겠죠. 결국 사업성과 분담금이 가장 큰 해결 과제입니다. 신가동 재개발 착공에 발목을 잡는 것도 공사비입니다. 당초 445만원이었던 공사비는 착공을 앞두고 평당 706만원으로 합의하여 결과적으로 160% 정도 올라간 공사비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평당 706만원이 전부가 아니겠죠. 합의한 공사비 평당 706만원은 2023년 5월 기준이라서 실착공일까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는 건설 공사비 지수를 적용하게 되는데, 2024년 2월 건설공사지수 자료를 보면 전월 대비 0.19% 상승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2.53% 상승하였다고 나오니, 사실상 늦어진 1년에서 4개월을 제외하더라도 약 1.69%가 상승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300억이네요. 또한 실착공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계약금액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 공사비 검증 내역 기준 10% 이상 증감된 경우엔 공사비 계약 금액을 조정하기로 되어 있고, 주요 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 공사비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관리처분 변경에 책정된 1조 8천억 원 정도의 공사비는 상당 부분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관리처분 변경안에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추정액은 고작 331억 원 뿐입니다. 여유로 잡아놓은 공사비가 착공 시에 다 써버리게 되겠는데요. 그럼 나중에 늘어난 공사비는 어떡하죠? 계약서를 본 김에 몇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타구역 도급계약서에는 없는 특이한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뢰 하자 처리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것입니다. 갑이 제공한 자재나 공법 등에 따라 시공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을은 하자담보 책임을 면한다고 합니다. 또한 갑의 요청으로 인한 마감자재는 공정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자 면책에 이어서 공사 지연도 면책이네요. 두 번째는 조합의 자재 변경 요청으로 공사비가 또 한 번 올라간다는 겁니다.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에 사용할 자재 등의 변경을 요구하면, 을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변경에 동의한 경우 그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금은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의 자재 변경으로 공사비가 또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갑의 직발주 공사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DLENC가 시공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들리는 소문에는 일반 쓰레기 이송 설비를 직발주하려고 한다는데요. 꼭 해야 한다면 시공사에 발주하면 될 것을 조합은 건설 전문가도 아닌데 왜 직발주해서 무리수를 두는 건가요? 마감재 상향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공사 하자 책임도 면제해주는 건데 왜 이럴까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시공사에서 하자 책임을 못 진다는 마감재를 왜 조합은 요청하는지 의도가 뭘까요? 또한 직발주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공사비도 비싸다고 하는데 조합은 별도의 자재와 공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빼버리던가 정 필요하다고 하면 시공사에게 추가 공사를 요청해서 향후 하자 책임까지 부담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좌우지간 조합의 요청은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하죠? 1조 8천억의 1%면 180억 원입니다. 120%로 올라간 비례율은 겨우 550억 남았다고 올라간 결과인데요. 39개월의 공사 기간 중 1년에 1%만 변수가 발생하여도 올라간 비례율은 사라지게 되고 1% 이상 변수가 발생한다면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 산정에 허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향후 미칠 영향을 각자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신가동 재개발 착공 후 발목을 잡게 될 것은 일반 분양가입니다. 당초 평당 1,400만원에 책정되었던 일반 분양가는 시공사에 평당 2,186만원에 제한에도 불구하고 평당 2,450만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분양수익 총액은 얼마이고 일반 분양수익 총액은 얼마일까요? 평당 896만원으로 1748세대의 조합원 분양수익은 5599억입니다. 반면 2450만원을 잡은 2551세대의 일반 분양수익은 1조 8834억입니다. 조합원이 차지하는 세대수는 총 세대수의 41%인데 분양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 뿐이네요. 반대로 일반 분양에 차지하는 세대수는 총 세대수의 59%이고 분양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7%란 말입니다. 만약 분양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일반 분양에 차질이 생긴다면 돈 나올 데가 전혀 없겠는데요? 아슬아슬하죠? 그렇다면 평당 2,450만원으로 책정된 분양가는 확장비를 포함하면 타입별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까요? 84A타입의 평균 분양가는 8억 3,730만원 정도입니다. 층별로 나눠본다면 고층의 경우엔 8억 6천만원이 되고 저층은 8억이 됩니다. 여기에 확장비를 더하면 고층은 9억 1천만원, 저층은 8억 5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옵션과 중도금 이자를 포함하면 고층은 10억, 저층은 9억 4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74A타입의 평균 분양가는 7억 4,150만원 정도입니다. 층별로 나눠본다면 고층의 경우엔 7억 9천만원이고 저층은 7억 3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확장비를 더하면 고층은 8억 3천, 저층은 7억 7천만원이 됩니다. 옵션과 중도금 이자를 포함하면 고층은 9억 2천만원, 저층은 8억 6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59A타입 평균 분양가는 5억 5,800만원입니다. 층별로 나눠본다면 고층의 경우엔 6억 1천만원, 저층은 5억 5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확장비를 더하면 고층은 6억 4천만원, 저층은 5억 8천만원입니다. 옵션과 중도금 이자를 포함하면 고층은 7억, 저층은 6억 4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해 분양된 상무 센트럴자이 84타입 32평은 고층의 경우 9억 2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옵션과 중도금 이자를 포함하면 9억 9천만원 정도 나오고요. 얼마 전 분양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84타입 34평 고층은 확장비 포함 8억 5천만원이고 여기에 옵션과 중도금 이자를 포함하면 9억 6천만원 정도입니다. 84타입이 450세대였던 상무 센트럴자이는 엄청난 청약이 접수되었지만 아직 100% 완판 소식은 들리지 않고요. 겨우 200세대 뿐이었던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역시 엄청난 청약이 접수되었지만 결과는 아직 열어봐야 알겠죠. 신가동 재개발의 경우 인기 타입인 84A 타입 일반 분양은 369세대 뿐이고 대부분 5층 미만의 저층입니다. 반대로 비인기 타입인 84B 타입은 957세대나 되고요. 74AB 타입은 356세대이고 59ABC 타입은 869세대로 상당히 많네요. 84 타입이야 그런다고 하지만 59 타입 24평형을 옵션 포함 7억에 분양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하이엔드라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2,450만원을 분양하게 되어 완판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에는 분양 개시 후 일반 분양에 대한 계약률이 6개월 이내 10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나 공사 완료 시점까지 상가 등의 미분양이 있을 경우엔 갑은 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및 사업경비 반환을 위해서 미분양분에 대한 처분 권한을 을에게 위임하며 을은 미분양분을 처분하여 미수채권에 충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미분양이 나오면 시공사가 판단해 적당한 금액의 분양에 공사비로 쓴다는 말인데 굳이 평당 2,450만원을 고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럴 거면 지금 수립하라는 관리처분 변경안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신가동 재개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시공사와의 소통 부족입니다. 함께 책상에 앉아서 회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편지만 주고받고 있잖아요. 말로 하면 싸울까봐 그럴까요? 매일같이 이자 내면서 버티는 건 조합인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관리처분 변경안을 통과시켜서 시공사를 압박하면 착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일반 분양 시기와 가격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에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호간 협의가 안 될 경우에 국내 상위 5위에 있는 공인기관 중 조합과 시공사가 각각 한 개 업체를 선정하여 산정된 분양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최종 일반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일방적으로 선정한 분양가로 시공사 압박은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관리처분 변경을 통과시켜서 시공사를 해지해버릴 수도 있을까요? 이건 더욱더 어렵습니다. 올해 2월 총회 안건에 시공사 해지 안건이 있었다가 총회를 며칠 앞두고 시공사 해지 안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유는 조합이 더 잘 알고 있죠.
해지하려면 시공사 동의를 얻거나 이주비나 사업비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또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얼추 따져봐도 500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돈이 어디서 나와서 줄까요? 또 준다고 한들 다른 시공사는 더 싸게 지어줄까요? 그동안 매일 갚아야 되는 이자는 어디서 나올 건가요? 결과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허그에서도 조합과 시공사 간 원만한 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 사업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사업비를 차입한 바 사업 지연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결되는 점을 인식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합과 사업단의 원만한 협의 진행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조합은 시공사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려버리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결국 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시공사와 원만한 협의하는 방법이겠죠. 독특한 도급계약사항인 조합의 직발주 자재와 직발주 공사는 삭제해야 됩니다. 또한 올라간 공사비를 감당한 적당한 일반 분양가도 함께 산출해보고 산출된 일반 분양 금액으로 공사비 지출이 부족하다면 조합원 분양가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39개월이라는 기나긴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서도 여유있게 책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분양 상황을 대비한 여유있는 예비비까지 산정되어야 합니다. 1조 8천억 원이 넘어갈 천문학적인 공사가 주먹구구식 감정적인 대응으로 맞대면 절대 안되잖아요. 신가동 재개발은 4,718세대로 건축되고 조합원은 1,700여 명이나 되니 조합은 책임감 있게 방향 설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도 한번 드려볼까요? 저도 여러 정비구역의 조합원이지만 이렇게 불안한 관리처분 변경 계획은 처음으로 접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현재의 신가동 재개발 조합의 리더의 모습은 소규모 정비사업 진행보다 훨씬 부실해 보입니다. 경험도 부족한 조합이 기는 닫고 똥꼬집만 부리고 있으니까요. 비리율 120%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서를 보고 좋아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좀 웃깁니다.